자, 이번에는 지구 시스템의 상호작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어려운 부분이 없기 때문에 빠르게 지나갈게요. 자, 일단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원 부분입니다.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원에서 그나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거는 어떤 에너지원이 있는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태양 에너지, 지구 내부 에너지, 조력 에너지. 그러니까 이 세 개의 에너지가 있는데 제일 큰 건 누구다? 태양 에너지다. 그리고 얘네들은 서로 상호 전환되지 않는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일단 태양 에너지를 봐봅시다. 태양 에너지라고 하는 녀석은 태양 내부의 수소 핵융합 반응에서 만들어지는 에너지를 태양 에너지라고 하고요. 지구 시스템의 대부분의 에너지원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자, 이러한 예시들 되게 중요합니다. 기상현상과 해류를 발생시키며,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바람이 부는 거, 구름이 생기는 거, 비가 오는 거, 이런 거, 그 다음에 물에 흐르는 거는 대부분 다 태양 에너지고, 이 물과 관련되어 있는 게 풍화와 침식이죠. 거기에다 식물의 광합성 같은 거, 또는,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네, 화석연료의 생성. 화석연료. 이런 것들도 모두 태양 에너지가 전환이 돼서 저장이 되는 거다.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엔 지구 내부 에너지입니다. 지구 내부 에너지의 에너지원은 지구 내부의 방사성 원소의 붕괴 열과 지구 형성 과정에서 축적된 열.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마그마의 바다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구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마그마의 바다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죠? 타자가 쓰여져. 네, 바다 요 상황에서 될 때 축적된 열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자, 멘틀 대류를 일으켜서 대륙의 이동, 지진, 화산 활동과 같은 지각 변동을 일으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되는 부분은 간단합니다. 대부분 대륙의 이동이나 지진 같은 지각 변동, 그죠? 지각 변동과 관련되어 있는 것은 모두 지구 내부 에너지이다. 자, 그 다음에 조력 에너지입니다. 달과 태양, 지구에 작용하는 인력, 상호 간의 인력이라고 하죠. 자, 이런 것들이 밀물과 썰물과 같은 우리가 갯벌 생태계 있죠. 갯벌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나오면 모두 다 조력 에너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얘네들을 중간에 보시면 이러한 탐구 과정이 있는데요. 태풍은 누구에 의한 에너지냐? 태양 에너지, 그 다음에 밀물과 썰물, 조력 에너지, 그 다음에 지각 변동은 지구 내부 에너지,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얘네들의 각각의 에너지원에 대한 설명들이 있는데 한 번씩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교과서에 있어요. 자, 물질 순환과 에너지의 흐름인데요. 물의 순환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부분을 쭉 읽어보시고요. 자, 요런 내용, 요런 거. 자, 근데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바로 이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지구온난화 보면서 숫자 바꾸는 거 있었죠? 숫자가 항상 똑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어떠한 값이 빠졌을 때, 예를 들어서 강수라고 하는 값이 A라고 나와 있고요. 지표 유출이 만약에 B라고 합시다. 그러면 그거에 해당하는 얘는 B가 되겠네요. 그죠? 36. 얘도 B가 되겠죠.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96에 해당하는 것이 A라고 한다면 A와 B를 구할 수 있겠죠.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에서는 하나의 대기, 그 다음에 육지, 바다에서 유입량과 유출량이 같다는 겁니다. 얘가 유입이라고 할 수 있고 유출량이라고 했을 텐데 유입량과 유출량이 항상 동일하다.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들어오는 양과 나가는 양을 찾아보는 연습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 중간에 이런 이야기도 있긴 있어요. 어떤 얘기가 있냐면 자, 보세요. 수증기가 기권해서 수증기가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응결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수증기는 기체죠. 그렇죠? 수증기가 기체가 응결해서 구름이 된다라는 거는 액체로 바뀐다는 뜻이에요. 기체가 액체로 될 때는 에너지가 방출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증발이 증발이 일어난다라는 건 뭐예요? 액체가, 그쵸, 기체가 된다는 거죠. 기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 에너지를 흡수한다. 그래서 태양 에너지를 흡수하여, 그죠? 기권으로 이동한다. 자, 그냥 에너지 방출과 흡수가 어떠한 상태에서 일어나는지도 꼭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탄소의 순환에서는 여러분들이 뭐 간단하게 각 권역에서 탄소가 어떠한 형태로 있는가 한 번씩들 기억을 하시고요. 기권에선 이산화탄소나 메테인, 수권에서는 탄산이온의 형태입니다. 직권에서는 석회암이나 화석연료로 저장이 되는데, 이 석회암의 형태가 지구상에 분포하는 탄소량이 가장 많은 것을 차지하고 있는 형태가 바로 이 석회암이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생물권에서는 유기물, 골격, 여기 골격에 해당하는 건 뭐 조개 또는 뭐 갑각류라고 하죠. 뭐 꽃게나 새우 이런 것도 있잖아요. 예, 그런 형태로 탄소가 저장되어 있다. 자, 그래서 탄소의 순환도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교과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죠? 하나씩 보시고. 자, 탄소의 이동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탄소의 양을 변화시키는 것을 보실 때 대기 중에 탄소가 증가하는 요인 또는 뭐 지표에 직권의 탄소를 증가시키는 요인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씩 변형돼서 나올 수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잘 구분해서 기억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구 시스템의 상호작용이 있어요. 여기는 여러분들이 문제집을 좀 많이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문제집에 있는 실제 예시 있죠. 실제 예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게 훨씬 더 빠르게 익힐 수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이제 큰 의미는 이겁니다. 지구 시스템에 있는 구성 요소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다. 그 중에서도 생물권은 모든 권역에 걸쳐 있는 상태이다. 왜냐하면 모든 생물들이 살고 있는 생물들은 모든 권역에 살고 있기 때문인데, 여기선 약간 외권이랑 연결이 돼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런 형태의 그림을 더 많이 보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느냐? 식물권은 기권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여 광합성을 한다. 이렇게 돼 있으면은, 그쵸? 생물권과 기권의 상호작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직권에서 일어나는 화산 활동은 화산재, 자, 화산재로 같다라고 돼 있죠. 화산재와 화산가스가 뭘 한다고? 지구 기온을 변화시킨대. 그러니까 이거는 기권에 영향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직권과 기권의 상호작용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도 또 뭐 쉽게 나와 있네요. 해수는 파도를 일으켜서 해안 지형을 변하게 한대요. 그러면 이거는 수권이 어디에? 직권에 영향을 주는 거고. 생물에 서식처를 제공한다. 그러면 이거는 수권이 어디? 생물권에 영향을 주고 있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다음에 지구 시스템의 상호작용 중에서 외권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자, 외권에서는 유성체가 지구 대기를 통과하면서 빛을 낸다. 외권의 그냥 이야기가 되겠죠. 지구 외핵이 스스로 대류를 하면서 자기장이 형성이 되죠. 그래서 이거는 직권과, 그러면서 이 자기장이 무엇을 막아요? 네, 태양풍을 막아주고 있죠. 태양풍을 막아준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직권과 외권의 상호작용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게 실제로 예시가 이런 거 있습니다. 뭐 나일강을 가지고서 어떠한 권역 간의 상호작용이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네, 한 번씩들 쭉 읽어 보시고요. 그죠? 홍수의 계절에서는 어떤 것이 있었는지, 생장의 계절에는 어떤 것이 있었는지, 수확의 계절에는 어떤 것이 있었는지 한번 잠깐 멈추고 봐보세요. 자,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죠? 지구 시스템에서 균형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네, 지구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한쪽이 변화를 받으면 다른 쪽도 영향을 받는다.
그런 얘기고요. 인위적인 사람의 그 간섭으로 인해서 오히려 지구 시스템이 깨지기도 한다. 자, 그 다음에 지구 시스템의 변화를 예측하는 것은 쉽다? 아니다, 어렵다.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자, 여기 부분은 어려운 내용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보다 좀 더 많은 문제를 풀어보는 게 더 도움이 되니까요. 문제집을 통해서 꼭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